네, 반갑습니다. 신길1구역 주민 여러분. 오랜만에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그 우리 신길1구역 내 지금 진행되는 공공재발 진행 상황들, 그리고 이후의 일정들,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잠시 그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몇 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신길1구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사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여러 지금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전계획은 정비구역을 수립하는 기초 단계인데, 이게 서울시가 도입한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 정비구역을 예를 들어서 이건 사전계획 없이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관련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랄지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각 그 건설업계 전문가들, 또 시청, 구청 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 부분 올해 이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뭘 검토하냐 그러면, 자, 신길1구역을 아파트를 지은다면 도대체 몇 세대를 지을 것이고,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건폐율은 어떻게 되고, 또 지임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주변 녹지 공간은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또 교통량은 어떻게 될 것이고, 환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뭐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검토하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는데, 그게 과거에는 5년 걸렸어요. 5년. 그리고 최근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신통계획이라고 가지고 신통계획 하는 게 약 2년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 3월 달에 정비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걸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저희가 구역진이 된다 그러면 1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죠? 올해 저희가 3월 달에 아니, 작년 3월 달에 저희가 선정됐죠. 그러니까 1년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꼴인데, 여하튼 올해 말 되더라도 2년이 채 안 걸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구역을 수립하는 데는 이렇게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파트를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식으로 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반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상당수가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박종덕 위원장이 동의서를 갖고 그냥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그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가령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해주지 않죠. 관련된 구비 서류를 다 챙겨가야 됩니다. 구비 서류가 적게는 뭐 대여섯 가지, 많게는 7, 8가지 이렇게 서류가 있죠. 부동산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그 서류를 다 갖고 가야지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비구역, 저희가 지금 박종덕 위원장이나 제 추진위에서 거둔 것은, 여러분의 그 많은 대출 서류 중에서 정비구역을 수립하기 위한 서류 중에서 딱 한 가지 거둔 거예요. 동의서.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은 그 동의서만 거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대출 받으려고 하면 그냥 가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죠. 관련된 서류, 등기등본, 뭐 권리증, 뭐 기타 인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에 대한 신용분석 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듯 여러 가지 구비 서류가 완비되어야만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그 대주택 신청을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적정한 신용평가를 해서 그분에게 신용평가가 됐든 담보가 됐든 간에 대출을 해주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비구역에 관련된 제반 서류들을 다 나와야 돼요. 같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통체적으로 구비 서류가 완비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정비구역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플러스 여러 가지 관련된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 자료들이 다 사전에 확보돼서 같이 구비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은행 가서 신분증만 주면서
돈 대출해달라면 대출해줍니까? 대출 안 해주죠.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는 소위 말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비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구비 서류가 완비가 돼야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 정비구역을 지정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관련된 구비 서류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고 빠르면 올해 말에는 그 서류가 완비되어서 그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되면 누차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주민대표 회의를 설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주민대표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순회에 의해서 이제 뭐가 설립되냐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의 제2개발 지역에 있어 하나의 영토나 다름없는 거예요. 나라로 치자면 영토입니다. 영토가 구역계가 마치 영토 경계가 되듯이 이 구역계, 우리 신규 1구역 구역계가 영토 확정돼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역계에 들어있는 분들이 투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권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마치 주민대표회의,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역 지정이 된다는 얘기는 영토가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규 1구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신규 1구역이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영토가 확정되는 거고, 영토가 확정되면 그 영토에 속한 주권, 즉 토지 등 소유자죠. 그분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투표권이 무슨 투표권이 주어지냐? 자, 주민대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총회라든지 이걸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라로 치자면 그게 이제 민간으로 치자면 조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하면 주민대표회의가 설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대표회의는 제가 중심이 돼서 기존에 저랑 같이 활동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준비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분들이 그대로 주민대표회의가 돼서 인원이 돼서 여러분들부터 동의를 즉각적으로 받아서 주민대표회의를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 다음 단계는 저희가 정부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자체가 사업 시행권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개발 주체가 조합이 되는 거지만은 저희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시행권이 없어요. 그럼 저희는 좀 더 전문 영역, 전문가들, 저희 같은 경우는 LH가 되겠죠. LH에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정 용어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이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도정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66.7%, 약 3분의 2,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사업 시행자를 LH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단톡방에서 설명했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는 도정법도 있지만은 좀 신규 1구역이 당초에 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도촉법, 이른바 도촉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촉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 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만 넘기면 지정할 수 있어요. LH 같은 경우. 그래서 도정법으로 가면 사람 숫자도 3분의 2, 토지 면적도 2분의 1을 충족해야 되지만은 이 도촉법으로 가버리면 사람 숫자만 2분의 1을 50%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과연 도촉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도정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 중에 어느 쪽 관계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 신길 1구역 같이 구역지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재개발 촉진과에서 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희처럼 해제된 지역이 아니고 신기로 구역지정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도 조직 내에서 이렇게 저희처럼 해제된 지역, 그렇지 않는 지역 나눠서 한다는 얘기는 해제된 지역은 도촉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촉진지구로 환원이 되는 거고, 그 신길 1구역은 촉진지구 내에서 촉진구역이 되는 겁니다. 신길 1구역이. 신길 3구역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의율이 훨씬 못 미쳐도 50%만 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50%든 3분의 2든 간에 관계없이 이미 저희는 3분의 1 이상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과연 어떤 게 사업을 빨리 하는데 그리고 추진을 원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서울시 또 영등포구청과 잘 협의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저희 추진위 내에서 잘 검토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첫날 9일날 많은 동영상을 찍지 못하고 오늘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 일정과 관련돼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자면 올해 말에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런 다음에 내년 초에 아마도 주민대표 설립하고 곧 이어서 아마 길지 않을 거고 곧바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관련된 총회, 사업 시행자 총회를 우리가 아마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주민대표 설립과 설립 이후에 바로 보고안건으로 해서 총회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내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게끔 그런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되면 그 다음은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업 시공자, 이제 시공자죠. 시공자를 저희가 또 뽑게 되는 겁니다. 시공자를 뽑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뽑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이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일부 이제 그런 내용도 잘 모르신 분들이 반대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유언비어들이 이제 유포되고 있는데 이런 유언비어들을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추석 연휴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곳 홍보센터를 개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 활동 그리고 상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조하시고 주위 분들한테 많은 설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